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른도 그림책 오늘 7회차 여러분하고 만나 뵙고 있고요. 지난주에 또 우리 현장에 계신 선생님께서 댁에서 참여를 하셔가지고 제가 또 굉장히 외로웠는데 오늘 또 이렇게 든든하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그 괴물들이 사는 나라 책을 보면서 동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고 또 뭐 어른과의 아이와의 관계 뭐 이런 것까지 많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댁에서 참여해 주시는 분 중에 또 오늘도 어김없이 감사하게 활동을 하시고 활동지랑 이 표현 활동하는 거를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박 선생님이 또 작업을 해서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괴물 사전이라고 해서 책처럼 만드는 그런 표현 활동이었잖아요. 우리 박 선생님께서 우리 이 그림책 볼 때도 제가 표지, 그리고 표지 뒷면 이렇게 처음에 보여드리는 적이 많잖아요. 어떤 책들은 앞뒤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 앞과 뒤가 의미가 있는 경우에 제가 이렇게 표지부터 보여드리죠. 우리 박 선생님도 이 정말 책처럼 생각을 하고 표지 앞뒷면을 먼저 꾸미시고 안에 내지를 또 꾸며서 주셨어요. 그래서 표지를 보시면 이게 검은 바탕에 쓴 거라 아주 자세히 잘 보이진 않는데 나의 모든 감정하고 뒷표지를 들이 사는 나라 해서 이 감정을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저도 지난주에 이 시범을 했을 때 내 마음속에 사는 괴물 약간 저는 그 느낌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힘들거나 했을 때 저를 좀 괴롭히고 있던 감정 중에 가장 지배적인 감정을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그걸 괴물처럼 좀 표현을 해봤고 그거를 또 지켜주는 존재를 저는 만들어서 이렇게 양면 그 존재가 나의 그런 것을 좀 지켜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우리 박 선생님은 그렇게 꼭 괴로운 것, 뭐 힘든 것 이런 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살고 있는 많은 감정들을 다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긍정적이고 즐겁고 이런 감정도 다양한 도형이랑 그 감정을 표현을 해주셨지만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처음에 이렇게 분리를 해서 작업을 하시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꼭 이 감정들이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다양한 감정들이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바탕이 되고 딱 분리할 필요는 없다라는 또 작업을 하면서 생각이 드셔서 이 떠오르는 감정들을 다 같이 다양하게 작업을 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작업해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현장에 지난주에 댁에서 이 강의는 듣고 지금 우리 최 선생님이 현장에서 또 작업을 하셨거든요. 그거는 이번 주 지나고 제가 사진 찍어서 다음 주에도 여러분하고 우리 최 선생님은 어떻게 표현을 하셨나 같이 보실 거예요. 그리고 활동지 나눠주 드린 거에 박 선생님이 또 작성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또 우리한테 나눠주실지 한번 보실게요. 제가 괴물들이 사는 나라 이야기를 우리 같이 나누면서 동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동심은 어떤 의미인가 지금의 나에게 라는 그 활동을 좀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살아오면서 그동안 굉장히 힘든 일도 있고 뭐 좋은 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 속에서 그래도 조금 정말 힘들고 할 때 나를 버텨주는 힘이 동심에 굉장히 뿌리가 있고 저는 그래서 동심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어렸을 때 뭐 가졌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를 버티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사실 아주 유아기 때 뭐 육아 환경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도 사실은 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박 선생님은 우리가 이제 많이 지금까지 같이 활동을 했으니까 아시겠지만 20대 초반에 굉장히 젊은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이런 말씀드리면 실례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른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20대 충분히 성인이고 성인으로서 굉장히 잘 기능하고 있는 분을 봐도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아이고 아직 애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정말 아직도 굉장히 애기 같기만 제가 보기엔 그런 우리 20대 선생님이 동심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내가 20대지만 아직도 어리고 미성숙하고 앞으로 갈 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심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어린애들이 갖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이렇게 멀리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혼자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근데 충분히 그러실 수 오히려 있는 것 같아요. 이 동심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이 들수록 그게 중요하다는 걸 더 알게 되고 많은 과정을 겪는 속에서 그게 굉장히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었구나.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이 진짜 아직까지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런 생각을 오히려 많은 경험을 하시면서 겪게 되고 지금 청소년기나 이런 성인 초기는 정말 아주 무궁무진하게 더 성장하고 펼쳐가실 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런 것을 더 어리게 생각하시는 거 너무 당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완전히 이제 어른이고 성인으로서 앞으로 해야 될 거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동심이라는 걸 잠시 이렇게 좀 멀리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런데 결국 이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어딘가는 다 자리 잡고 있고 계속 뭐 요새 이슈화돼서 뭐 드라마에도 그걸 소재로 하는 것도 많고 많이 나오는 내면 아이를 치유한다 이런 개념도 어렸을 때 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상처받은 아이를 보듬어주는 것이 성년기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개념 때문에 내면 아이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느끼시는 건 너무 당연한 감정이신 것 같고 이게 성인으로서 그때 지금까지 저희한테 보내주신 그 나눠주신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앞으로 진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긍정적인 방향을 계속 찾아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하시는 거니까 혼자 뭐 놀라셨다고 하는데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책 이야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을 괴물들이 맥스한테 막 잡아먹는다고 했는데 결국 그 잡아먹는 게 맥스를 해치려거나 맥스가 싫어서가 아니라 맥스가 너무 좋으니까 나한테 떠나지 말라는 표현을 그렇게 한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조금 놀라셨다고 해요. 괴물이라는 그 단어에서 오는 편견. 그리고 그 그림책 어떻게 보면 사실 좀 귀여운 그림일 수도 있겠지만 그 괴물의 모습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어 그리고 그 괴물들의 모습만 보고 괴물들의 마음이 그냥 동심이고 그 맥스랑 장난치는 게 좋고 그런 괴물임에도 불구하고 괴물들을 무서운 존재, 나쁜 존재 이렇게 편견을 좀 스스로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물들이 여기 나오는 이 괴물들은 나쁜 괴물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맥스를 좋아해서 저런 행동을 했구나 라는 걸 그 책을 쭉 보시면서 그 순간에 더 그게 좀 와닿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사실은 지난 그 시간에 책을 같이 보면서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이죠. 우리가 끄집어내는 기억이나 느낌 중에 어린 시절에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이라는 부분에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그래 어린 시절에 네가 있어서 지금 내가 잘 견뎌내고 살고 있어 고마워 이런 표현을 해주고 싶다고 했는데 우리 박 선생님이 첫째 분이신가 봐요.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답변을 해주셨어요. 어린 시절에 첫째건 둘째건 막내건 아이들은 사실 다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부모님들한테 똑같이 보살핌 받아야 되고 관심 받고 싶고 때도 쓰고 싶고 그런데 사실 딱 첫째들은 이제 동생이 태어나는 순간 굉장히 뭔가 어른같이 행동해야 되는 걸 누가 막 강요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도 좀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부모님의 관심도 또 당연히 조금 더 동생들을 보살피는 데 가고 그래서 어렸을 때 동생하고 똑같은 아이인데도 그렇게 뭐 부모님한테 뭔가 요구를 하고 싶고 뭐 어리광도 부리고 싶고 이런 것들을 많이 억눌러서 첫째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이 조금 후회가 되더라 그러면서 너도 아직 애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어린이처럼 해도 돼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고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뭐 첫째분들이라고 다 이런 건 아닌데 많은 첫째분들이 이렇게 책임감도 가지고 그렇게 하시죠. 저 같은 경우도 우리 프로그램 하면서 몇 번 언급을 해드렸지만 저는 이제 언니랑 저랑 둘밖에 없는데 딱 둘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언니는 정말 첫째로서의 역할 누가 봐도 정말 뭐 요새 뭐 K장녀 이런 말도 있다고 하잖아요. 정말 한국의 그 시대의 장녀로서의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준 언니인데 얼마 전에
요새 굉장히 유행하는 그 만화 영화가 있어요. 그 저희는 이제 만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언니랑 같이 극장 가서 그 만화를 봤는데 그 만화 약간 주인공이 첫째 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뭐 엄청난 시련 속에서 그 아이도 그러니까 어른이 아니고 꼬마예요. 꼬마애인데 그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 시련을 다 겪어내면서 성장하고 뭐 괴물하고 싸우고 뭐 이런 얘기였는데 거기서 그 아이가 그런 대사가 있어요. 내가 첫째였기 때문에 이 시련을 견디지 내가 둘째였으면 이건 못 견뎠을 것 같아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고 저도 감동받았는데 저희 언니 그걸 울더라고요. 자기 얘기했다면서. 그래서 이 첫째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주신 게 저는 되게 좀 인상적이었고 그래요. 어린 시절의 나에게 지금 저라도 그렇게 말씀을 같이 드려줄게요. 그래요. 우리 박 선생님 너도 아이니까 좀 더 어리광 부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첫째로서 굉장히 역할을 우리가 이제 흔히 기대하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하려고 열심히 살아오셨던 그것이 보여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부모님들 대신해서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너무 항상 굉장히 솔직하고 자신의 이런 생각이나 감정을 저희한테 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오늘 또 새로 볼 책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책은 지각대장 존이라는 책을 볼 거예요. 이 책은 우리 그 기러기 보르카를 쓰신 그 작가분 존 버닝엄 선생님이 쓰신 작품이에요. 그리고 아주 뭐 이 책도 워낙에 유명한 책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그 괴물들이 사는 나라 그거하고도 어느 약간 연관점이 있다고도 보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책을 오늘 저는 여러 가지 주제를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우리 그림책에서. 그런데 이제 소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책을 같이 보려고 해요. 자, 이 표지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지각대장 존이라고 제목이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검은 옷을 이렇게 검은 가운 같은 걸 입고 검은 학사모 같은 걸 쓴 그런 어른의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얼굴은 굉장히 무섭게 그렸어요. 뭐 이게 서양 사람이라 뭐 코가 당연히 뾰족하겠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 이 치아 이 상태도 사람이라기보다는 약간 괴물 느낌 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얼굴을 한 그런 검은 옷을 입은 어른이 있고요. 그리고 책상을 사이로 꼬마애가 그 어른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꼬마애의 표정은 굉장히 무표정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아마 지각대장 존이 제목인 걸 보면 이 꼬마아이가 우리 주인공 존일 것 같죠. 이 표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 뒷표지를 보시면 앞에는 그 무서운 어른과 같이 나와 있었는데 뒷표지에는 우리 주인공인 존이 검은 옷을 입고 표정은 역시 여전히 굉장히 무표정한 그런 표정으로 책상에 앉아서 무언가를 쓰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그 책상이 아이의 몸집에 비해서 너무 커 보여요. 이 아이가 굉장히 그림만 봐도 불편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하고 글을 쓰는 장면이 뒷표지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이야기일지 책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그림은 아이가 어딘가 길을 따라 걷고 있는데 밝은 날은 아니에요. 좀 약간 어스름한 그렇게 약간 깜깜해 보이는 그런 길이고 길이 도시는 아니고 좀 시골길같이 생긴 데를 아이 혼자 걷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내용은 이 주인공 존 이름이 굉장히 기네요. 존 패트릭 노먼 맥커너시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의 존이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서는 장면이에요. 학교에 일찍 등교를 해야 되니까 얘가 굉장히 일찍 나선 거를 이 그림에서 봐도 알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새벽 같은 느낌이죠. 보통 학교는 우리 오전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주 뭐 한겨울 아니고서야 이렇게 깜깜한 느낌이 아닐 텐데 굉장히 얘가 이른 시간에 학교를 가고 있다는 걸 이 그림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 장면 아니 학교 간다는 애가 왜 갑자기 악어하고 가방을 서로 잡아당기면서 있는 그림이 나와요. 그리고 멀리 해가 이제 더 떠오르는 모습.
벌써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악어랑 씨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도대체 이 그냥 시골 필이었는데 왜 악어가 나타났지? 이 그림책이니까 가능한 이야기일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존이 한참 학교를 가고 있는데 하수구에서 악어가 한 마리 나왔대요. 그리고 책가방을 잡아 당긴다는 거죠. 그래서 존이 책가방을 있는 힘껏 잡아당겼지만 악어가 놓아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 존은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한쪽 그림 보시면 아까 그 하수구에서 나와 있던 악어의 모습이 있는데 악어 입에 장갑이 물려져 있어요. 그리고 존이 뭔가를 던진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그림은 존이 다시 아까 그 시골길 같은 데를 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학교 가야 되니까 존이 장갑을 이 그림에서 설명되어 있듯이 장갑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악어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존은 얼른 학교를 갔죠. 그런데 우리 이 그림책은 항상 이 그림에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설명드린 것처럼 첫 번째 그림에 약간 어두웠던 그 장면이 학교에 이 악어를 만나고 나서 갈 때는 굉장히 밝아져 있어요.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났다는 거죠. 존은 이 악어 때문에 지각을 하고 말게 됩니다. 그 다음 표지에서 나왔던 그 굉장히 무섭게 생긴 검은 옷을 입은 어른과 존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학교에 있고 이런 옷을 입은 걸로 봐서 선생님처럼 보여요. 그리고 요즘은 사실 집에서도 아이한테 회초리 들고 이런 게 아예 법적으로 못하게 뭐 법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옛날에는 학교에서 뭐 회초리 때리고 이런 거 굉장히 예사였죠. 교편이라고 해서 아예 선생님들이 그런 몽둥이 같은 걸 아주 가지고 있었죠. 이 책이 쓰여진 지가 좀 오래된 책이기도 하고 학교의 그런 어른들의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을 굉장히 딱딱하고 무섭게 권위에 눌려서 가르치는 이런 모습들을 사실 담고 있는 책이라서 이 선생님은 무섭게 몽둥이같이 생긴 그런 교편을 들고 있고요. 그리고 설명드린 대로 책상이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책상이나 선생님에 비해서 너무나 작아 보이는 우리 존이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그 양쪽 페이지에 비슷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한쪽에는 이제 존이 선생님하고 뭐 대화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선생님이 입을 막 크게 벌려서 뭔가 소리 지르는 것 같이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존이 당연히 지각을 했으니까 선생님이 물어봤겠죠. 너 왜 지각을 했지? 그리고 장갑도 한쪽밖에 없네? 그러니까 아이가 얘기를 해요. 얘는 거짓말이 아니라 겪은 이야기를 하죠. 하수구에서 악어가 나와서 장갑을 던져주고 그러다 보니 늦었다. 근데 선생님이 그 얘기를 믿을까요? 안 믿죠. 믿기지 않는 얘기잖아요. 선생님이. 최선생 같은 믿으시겠어요? 그쵸? 안 믿기죠. 그런데 믿기지 않아도 사실은 윽박지른다기보다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이게 이 아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을 살펴본다거나 아니면 사실은 진짜 의외로 진짜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는 뭐 이렇게 앞뒤 살펴보지 않고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은 그걸 믿게 되어 있어요. 보통 소통을 할 때도 저 사람이 정말 오늘 몸이 안 좋아서 표정이 안 좋은 걸 수도 있는데 나하고 얘기를 할 때 인상을 찡그리고 있어. 저 사람 나하고 얘기하기 싫은가? 뭐야? 하고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오늘은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이 책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그 이면에 진짜로 어떤 것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딱 보여지는 걸로 반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실은 그쵸 누구라도 이 말을 믿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화를 내죠. 이 동네 하수구에 어떻게 악어가 있어? 너는 악어가 나온다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악어가 나온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리고 장갑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반성문을 300번을 그걸 반복해서 쓰라고 시켜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 아까 뒷표지에서 봤던 그 장면이에요. 굉장히 아이의 몸에 버거워 보이는 큰 책상에 무표정하게 앉아서 반성문을 쓰는 장면이었는데 뭔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존이 300번이나 반성문을 쓰고 그 다음 장면 보면 아이가 이제 하교하는 모습같이 그려져 있고 뒷모습이 있거든요. 하교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 다음 날 그럼 얘는 더 막 일찍 나오려고 하겠죠. 그 다음 페이지를 같이 보실게요. 그 다음 페이지는 악어에 의해서 이번에는 또 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동네에 굉장히 특이한 일이 막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 페이지 또 존이 학교 가는 모습일 것 같고요. 사자가 존의 엉덩이를 무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내용은 네, 말 그대로, 그림 그대로예요. 덤불에서 학교를 가고 있는데 사자가 나오더니 바지를 물어 뜯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 한쪽에는 그림에 큰 나무가 있고요. 나뭇가지 위에 존이 올라가 있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사자가 뒤돌아서 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옆에 장면은 어저께 악어 만나고 나서 학교 등교하는 모습과 비슷하게 서둘러서 뛰어서 등교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네 맞아요. 그림이 아주 이 내용 그대로를 반영해서 그려지고 있죠. 존이 사자가 얘 막 물어뜯고 안 놔주니까 나뭇가지로 기어 올라갔대요. 그랬더니 밑에서 사자가 막 배회를 하다가 재미가 없으니까 사자가 떠났어요. 그래서 존이 허겁지겁 학교에 갔죠. 하지만 사자를 만났기 때문에 존은 또 지각을 하고 나가요. 그리고 아까 엉덩이를 사자한테 물려갖고 바지까지 뜯어졌나요. 그 다음 장면은 아까 그 페이지랑 거의 그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쪽에는 그 굉장히 작고 어린 존이 무표정하게 선생님 바라보는 장면, 그리고 선생님이 화를 내는 장면이 그려져 있고요. 이 옆에 페이지는 이 선생님이 화를 내다 볼 때 정말 우리 화가 나서 왜 방방 뛴다는 표현을 하죠. 네. 그대로 선생님이 방방 뛰는 그림이 그려져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알 수 있겠죠. 선생님 그 회초리를 막 머리 위로 집어주면서 방방 뛰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이 장면은 그런 장면이겠죠. 애한테 물어봤어요. 왜 또 너 왜 또 지각했어? 그랬더니 아이가 학교 오는데 사자가 와서 엉덩이를 물어 뜯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 선생님은 또 믿을까요? 당연히 안 믿죠. 선생님 얼마나 화가 나요. 어저께도 그렇게 거짓말해서 반성문까지 쓴 녀석이 이번엔 또 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다시는 사자가 나온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얘는 바른 말을 하고 있는 선생님이 얘를 계속 거짓말장이라고 하고 있죠.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바지를 찢지 않겠습니다를 큰 소리로 오늘은 400번을 외치죠. 그래서 그 다음 장면 보면 아예 이 장면에 이 존은 정말 이 아이의 심정을 잘 담고 있어요. 색깔조차 없고 그냥 하얀 바탕에 검은 테두리 그냥 그 그림으로만 안에 색칠도 안 되어 있고 아이가 벽구석에 기대서 그 말을 외우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이가 또 집으로 하교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죠. 이 존 입장에서는 지금 속으로 어떤 심정일까요, 선생님? 선생님이 존이라면? 일단 학교 가기 싫고 뭐 다 싫겠죠. 일단 안 믿어주니까. 그쵸. 굉장히 억울하고. 억울하죠. 무조건. 그래도 우리 존이 또 어쨌든 학교는 가기 싫지만 우리도 항상 학교 가기 싫지만 아침에 눈을 뜨고 학교를 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날도 존은 또 더 일찍 집에서 나섰어요.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을 보니까 와 우리 불쌍한 존한테는 왜 이런 일만 일어날까요? 이번에는 파도에 휩쓸려가는 존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일까요? 다리를 건너는데 갑자기 커다란 파도가 밀려서 존을 덮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존이 난간에 매달려 있는 그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도는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존이 또 서둘러서 학교에 등교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존이 파도가 가라앉고 물이 빠질 때까지 난간을 붙잡고 매달려 있다가 허겁지겁 학교로 달려갔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보면 굉장히 또 비슷한 장면이에요. 선생님한테 혼나고 있고 선생님이 또 어제의 그림보다 더 심하게 방방 뛰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림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 선생님의 모습은 점점 더 커져 보여요. 그리고 아이는 계속 무표정하고 심지어 여기서 선생님이 방방 뛰는 장면에서는 아이의 모습이 또 굉장히 작게 그려져 있거든요. 아이는 자기를 믿어주지 않고 이게 윽박지르기만 하는 선생님 때문에 점점 위축되게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림으로도 상징적으로 그려져 있는 거죠. 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얘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뭔가 이 아이를 교화시킨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듣지가 않는 거죠. 굉장히 화가 났겠죠. 오늘 또 지각을 했어요, 얘가. 그런데 보니까 옷도 젖어 있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지금 또 벌어진 일을 얘기를 하겠죠. 오는데 다리에서 파도를 만났고, 그래서 난간을 붙잡고 버티고 있다고 했어요. 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이제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아이한테. 내 살다 별소리를 다 듣겠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걸 보니까 네가 갇혀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하면서 이제 그 반성문을 쓰는 것도 그냥 써라가 아니라 이 교실 안에 딱 얘 하나만 넣고 가둬놓고 이걸 쓰게 시킨다는 얘기죠.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일 것 같아요. 이제 300번 반성문 썼고 그리고 400번 거짓말장이 자기가 이제 거짓말 안 하는 위치에서 이제 500번 시키는 거예요. 500번을 다시는 강에서 파도가 덮쳤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옷을 적시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거짓말을 하면 이 회초리로 때려줄 거라고까지 협박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을 보면 굳게 닫힌 문까지 이번에 그려져 있고요. 아까는 그냥 교실만 그려져 있었잖아요. 정말 얘를 이렇게 가둬놓고 이 갇혀져 있는 공간에서 존이 반성문을 쓰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는 또 하교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그래서 존은 교실 안에 갇혀서 이렇게 500번을 썼어요. 시키는 대로. 나는 강에서 파도가 덮쳤다는 거짓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옷을 적시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하교를 했고, 그 다음 장면이 하교하는 장면이 아니라 그 다음날 더 이른 시간에 학교에 등교하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이른 시간에 등교를 하고 있어요. 서둘러서 학교를 가고 있는데 웬일로 그 다음 장면 보면은 계속 아직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이른 시간에 학교를 가고 있다는 게 나타나는데 뭐 사자도 없고 악어도 없고 파도도 없어요. 웬일로 가는 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 시간에 학교에 갈 수 있었어요. 아주 이른 시간에 도착을 했겠죠.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선생님이 커다란 고릴라한테, 이거는 고릴라라기보다 우리 옛날 영화에서는 거의 킹콩 느낌으로 그 커다란 그런 고릴라한테 붙잡혀서 천장에 선생님이 매달려 있고요. 우리 존이 교실 밑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 보면 선생님이 존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존이 외면하고 뒤돌아서 가는 것 같이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보시면 선생님이 딱 교실 들어가 봤더니 정말 이렇게 천장에 고릴라한테 잡혀서 매달려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선생님이 존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존, 나 지금 커다란 탈북성이 고릴라한테 붙들려서 천장에 매달려 있어. 빨리 날 좀 내려다오. 했더니 존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 했던 말 똑같이 하면서 외면하고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이 동네 천장에 커다란 탈북성이 고릴라 따위는 살지 않아요, 선생님. 하면서 외면하고 가는 모습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어쨌든 이 존은 그 다음 날에도 열심히 등교하는 모습을 그려져 있어요. 자, 이 선생님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고 최 선생님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불편했겠죠. 좀 통쾌한 느낌 드시잖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쾌해질 것 같아요. 그죠, 솔직히. 예, 맞아요. 저도 이걸 보면서 약간 통쾌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책은 일반적으로 이게 조금 쓰여진 시간도 옛날이고 그런데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느낄 거예요. 옛날에 비하면 요새 뭐 군대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우리 때는 정말 뭐 선생님도 무섭고 요새 애들은 너무 편하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지금의 아이들한테 이 책을 보여줘도 선생님의 뭐 행태나 뭐 회초리를 들고 이런 모습은 좀 달라져 있을지 모르지만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뭐 소통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할 때 이런 비슷한 느낌을 사실은 지금 아이들도 아마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옛날 거라고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죠. 뭔가 나는 더 많이 살아왔고 나는 더 뭔가를 하고 너는 아직 어리고 하면서 가르친다는 너한테 좋게 하려고 이래라는 그런 명목하에 굉장히 억압적이고 권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뭐 아직까지도 베스트셀러일 뿐만이 아니라 그런 식의 그 주제를 가지고 많이 읽혀져 있는데요. 읽히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는 이걸 소통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더 보자면은 꼭 아이와 어른, 학생과 선생님만의 문제로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와 어떤 다른 사람. 어떤 경우엔 내가 이 존의 경우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 선생님의 경우처럼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사실 정말 우리가 흔히 옛날에 했던 표현들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이 선생님같이 소통하는 경우가 사실 우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누군가와 소통을 할 때 잘 안 되거나 하면은 대부분은 나는 이 종같이 생각을 하게 되고 상대편이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들을 하게 말해. 나는 그냥 솔직히 얘기를 했고 뭐 했는데 저 사람이 들어주지 않아 라고 한다든지. 그런데 우리가 소통을 할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이지만 어른이 아이를 대하건 이게 뭐 어린 여자가 남자건 남자가 여자를 대하건 또 아이가 또 할머니를 대하건 누구를 대하건 이 상대편에 대해서 소통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지난 시간 뭐 보르카 이야기도 했고 여러 가지 유형에서 다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르다는 걸 인정한 전제 하에서 소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더불어 저는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굉장히 소통하는 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편이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내가 더 많이 가졌고 요새 뭐 우리나라 문제되는 것 중에 또 굉장히 크게 문제되는 게 항상 뭐 갑질 뭐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갑질하는 우리 선생님이 갑질하는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상대편에 대한 존중. 내가 뭐 뭘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이든 이 상대편의 사람이 그냥 뭐 사회적인 그런 관점에서 봐서 나보다 배움이 덜할 수도 있고 나보다 돈이 뭐 더 적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소통하는데 내가 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존중을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책은 또 특히 아이와 어른 간의 문제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소통에 대해서 다름이라는 것도 생각을 했지만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을 가지고 그리고 이게 또 다름하고 그럼 존중하고는 다른 문제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 또 아니죠. 우리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그림책을 가지고 인생에 필요한 그런 것들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삶의 지혜들인 거죠. 다르다는 걸 서로 인정을 해야만 또 서로 존중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다르다는 것 그리고 존중한다는 것 이런 것이 소통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최 선생님도 그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소통하고 다르다는 걸 할 때 경계직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말씀 해주셨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것을 할 때도 소통할 때는 경계를 지키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지점이 내가 좋은 거라고 해서 누군가한테 그것을 가르치고 권하고 할 때도 일정의 그게 있는 거죠. 일정 이상은 침범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우리가 침범하면서 나는 너 뭐 좋게 되라고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받아들여? 막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존중의 마음,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서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뭐 그 누가 됐든 서로의 딱 그 지켜줘야 할 경계를 아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그 경계를 알려면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최선. 경계를 알려면 그냥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도 그렇지만 너무 많이 바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정말 내가 했으면 좋겠는데 상대방한테 바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많이 바랄수록 그 경계들을 자꾸 뛰어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게 100이었더라도 한 70만 바라던가 50만 바라면 그 선을 안 넘는데요. 많이 바라면 너무 욕심을 내면 관계에 있어서 너무 많이 바라면 그 경계는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덜 바란다면 조금 욕심을 덜 낸다면은 그 선을 좀 안 넘길 수 있을 거고요.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사실 내 욕심이라는 그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해주셨는데 욕심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상대편만을 위한다기보다 그걸로 인해서 이게 뭐 나쁜 욕심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는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그 사람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좀 욕심으로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 나하고 그 사람하고는 당연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바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만큼을 다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꼭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다름
존중을 하려면 나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그림책을 보면서 나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건 결국 나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서 그냥 뭐 나만 마음의 상처를 안 받아야지, 나만 위해야지 하는 그런 뭐 이기적이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상대편이 얼마큼 나랑 다르고 그 상대편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나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너만 잘났고 너만 위해하고 너는 너무 소중해서 너는 상처받으면 안 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됐건 이 개념이 아니라 너도 이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소중하고 라는 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자꾸 알게 되면 상대편이 나랑 다르다는 것도 더 잘 알게 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 알까요? 잘 몰라요. 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자꾸 생각을 해보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 하고 있는 게 정말 뭐 내가 원해서 하는 건지 엄마가 등 떠밀어서 하는 건지 뭐 이런 거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자꾸 우리가 자꾸 평소에는 힘들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내서 이 시간에만이라도 생각을 하자는 거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나만 아는 과정이 아니라 나를 이만큼 잘 들여다보고 나에 대해서 잘 알았으면 다른 사람도 그만큼 우리가 얼마 전에 그 같이 과정하면서 풀꽃 같이 얘기해봤었잖아요. 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뭐 너도 그렇다 그것처럼 나를 먼저 자세히 보셨으면 소통을 하고 할 때 상대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나와 마찬가지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이걸 얼마나 현실에서 잘 실천하고 살까요?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저도 여전히 이 선생님 같이 행동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게 우리가 그냥 그러려냐고 다 그런 거지 하고 쭉 사는 거랑 이렇게 잠깐 생활에서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이런 걸 한 번씩 되돌아보고 짚고 넘어가는 거랑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런 과정을 하면서 제가 뭐 엄청나게 성공하고 뭐 돈 벌고 막 이러지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말과 행동이 이왕이면 남들이 볼 때도 그렇고 나 스스로도 조금은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하면서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하면서 늘 제가 반성을 하게 되겠죠. 100% 실현은 못하지만 늘 반성하면서 조금씩은 나아지는 저 자신을 느끼고 이게 나의 일단 스트레스,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그럼으로써 주변의 관계들도 더 개선이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소에는 잊고 계시더라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소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활동으로는 이 반성문을 보고 이 반성문 쓰는 존을 보고 혹시 떠오르는 기억이나 이런 것이 비슷한 일이 있었다든지 이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최 선생님? 어릴 때 다들 해보지 않나요? 뭐 이 억울한 경우에 그게 어른들 입장에서야 맞는 거고 우리 네.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일 텐데 어떤 일인지는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뭐 하라고 이제 너는 이거 청소해야 돼 이렇게 안 했으니까 이런다던가 뭐가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불문하고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으니까 너는 해야 돼 그래서 뭐 하는 경우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있잖아요. 어릴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그쵸. 어른이 돼서 마찬가지로 왜 옆에 있다가 그냥 그 별거 아닌데 뭐 몇 마디 했다가 잘못 그 사람 기분 안 좋을 때 특히 상사 기분 안 좋을 때 제대로 걸려서 혼난다던가 왜 내가 오늘 당직을 서야 되지? 왜 내가 제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지? 뭐 이런 거. 그쵸. 이게 어린 시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에 맞아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또 이제 이런 얘기도 드리고 싶은 게 요즘 사실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모로 사람들이 우울해서 코로나 블루가 심해졌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이전에도 대한민국은 뭐 행복지수가 낮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리고 청소년들의 우울감도 또 그중에서도 특히 높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뭐 왕따나 이런 학생들 간의 폭력 때문에만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말 억울한 수치심
이런 소통에서 또 우리가 항상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정말 상대편한테 수치심을 주는 그런 소통을 하는 거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여러 가지 감정 중에 정말로 위험한 감정이 수치심이거든요. 이제 수치심은 정말 파괴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그 수치심이라는 게 평소에 정말 자아가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심지어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도 힘들지 않아. 이런 사람은 수치심에 억울하고 하지만 뭐 뒤에서 욕하고 그냥 넘어가는 수준에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평소에 자아가 건강했다 가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다거나 아니면 평소에도 뭐 정신적으로나 자아적으로 조금 약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 수치심을 잘못 건드리면 굉장히 파괴적인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데 그 파괴적인 행동이 나한테 오면은 그 정말 해서는 안 될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아니면 타인을 해치거나 정말 이렇게 폭발적으로 할 수 있는 굉장히 심한 그 감정이 수치심이거든요. 이 수치심을 잘못 건드리면 정말 안 되는데 저는 이 지각대장 좋은 그 책을 보면서 그 부분도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공개적으로 아이를 체벌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피해야 되는 건데 우리 때는 진짜 많이 했잖아요. 한 명 불러가지고 앞에다가 세워놓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스러운 막 발언을 하면서 뭐 얘는 어쩌고 막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잘못했다가 제가 최근은 아니고 몇 년 전 기사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선생님한테 혼나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아이가 학교 내에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소통을 할 때 정말 존중하고 정말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런 소통은 정말 피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정말 알고 그러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정말 그게 그런 건지도 모르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게요. 네. 내가 하고 만약에 누군가를 이렇게 훈육하거나 네. 지도를 할 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에 훈육을 할 때는 하고 네. 싶은 말에 만약에 내가 100을 하고 싶으면요. 정말 50만 하면 돼요. 근데 진짜 100을 다 했다가는 큰일 나요. 아까부터 정말 중요한 지금 지혜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정말 100을 하면 큰일 나고 70을 하면 그 사람은 스크래치를 단단히 받는 거고 50만 하면은 에이, 그냥 무시할 수 있어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100을 했다가는 진짜 근데 120에 150까지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맞아요. 자기 분에 못 이겨. 그게 잘 안 되죠. 맞아요. 어떤 경우는 되게 잘 되는데 항상 사람이 그날 뭔가 정말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뭔가 그러면 이제 그리고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한강에서 뺨 맞고 뭐 종로에서 눈을 되는 것처럼 내가 다른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 감정이 그러면 그게 다른 데서 뭐 폭발을 엉뚱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이런 어떤 것들이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거 정말 기분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대편한테 안 하게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래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은 항상 이게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점점 이 사회가 복잡해지고 그리고 특히 요새처럼 다 같이 이런 힘든 시기에는 더더욱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특히 연예인들한테는 그런 게 가감없이 막 질러지잖아요. 국민들한테. 그렇죠.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막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너무 이렇게 가감없이 질러지다 보니까 좀 뭐라 그러나 이건 좀 정말 인간적으로 저렇게 얘기를 아무리 얼굴 안 보이고 글짓이라지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은 말을 하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도 그걸 보다 보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다들 그러니까 너무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한다는 거는 나쁜 얘기를 그렇게 악의적인 얘기로 그게 스트레스가 풀릴지는 모르겠는데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맞아요. 점점 그렇게 힘들수록 그런 데다가 사람들이 막 그 자기의 그런 걸 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이 소통의 문제라는 거는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 소통이라는 게
남하고의 소통만 소통이 아니고 내가 나하고 소통을 제대로 하는 것도 또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소통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책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지금 내 모습이 이 선생님 같은 모습은 아닌지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는 그런 좀 계기도 가지셨으면 좋겠고, 소통에서는 다르다는 것, 그리고 존중하는 것, 그리고 그 수치심을 자극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을 다양한 이런 좀 주제를 이 우리 그림책을 보면서 같이 생각하고 지혜를 나누고자 오늘 지각대장중을 같이 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 그림책 보고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가 또 이제 표현 활동을 하잖아요. 표현 활동은 요술 땡땡이라는 주제로 소통을 위한 요술 땡땡이라는 그런 표현을 해보실 건데, 이 땡땡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 여기다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상상처럼 우리 과정은 그림책 보고 좀 중심으로 돌아가는 느낌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있으면 우리가 소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거울 느낌으로 오늘 저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울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은박지도 같이 나눠드릴 건데, 요술, 소통을 위한 요술 거울이라든지, 소통을 위한 요술 전화라든지, 소통을 위한 요술 편지라든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소통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해서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강의도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따가 작업할 때 또 제가 재료 소개 드리고 그리고 시범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조금 이따가 시범 보여드릴 때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림책 보고 이제 표현 작업하시는 거 재료 소개하고 제가 시범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작업 제목은 요술 땡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소통의 요술 땡땡에서 소통을 하는데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우리가 상상으로 굉장히 재미있을 것도 같고 소통이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요술 전화, 요술 칭찬, 소통하면서 잘 될 만한 것들 있죠. 그리고 저는 이게 어떤 작업을 하시던지 오늘은 좀 이 은박지를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은박지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거울 느낌 대신 가지고 왔는데, 이게 거울 느낌처럼 뭔가 비치긴 하지만 아주 또 똑같이 비치진 않잖아요. 저는 이제 그거에 좀 소통 관련된 의미를 부여를 했거든요. 우리가 소통을 하려면 그래도 사람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한다 이렇긴 하지만, 그래도 나와 좀 더 통하는 사람, 나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하고 사실 소통이 더 잘 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비슷한 나랑 이렇게 나를 잘 공감해주고 나를 비춰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거울을 했는데, 그게 하지만 그럼에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나랑 비슷한 사람하고 소통을 하다가 가장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지난번에도 아마 다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친해질수록 묻지도 않고 나랑 쟤는 이만큼 잘 통하니까 모든 게 다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다름 이런 걸 살피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일방통행처럼 소통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쟤는 나랑 다른 취향이 다 같으니까 매운 거 쟤도 좋아하겠지? 내가 좋아하니까 막 매운 거 먹으러 갔는데 그 친구는 알고 보니 매운 거를 잘 못 먹는 경우, 제가 사실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게 비슷하고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 보면 나중에는 다른 거는 또 있고 자꾸 같다라는 착각에서 벌어지는 그런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은박지는 뭔가를 서로 비춰주긴 하지만 완전히 똑같이 보이지는 않는 그런 의미에서 거울인 듯 거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 은박지를 가지고 좀 작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이 은박지 자체를 좀 거울 느낌으로 작업을 할 건데, 여러분은 이 은박지를 활용해서 이걸로 전화기 모양을 하셔도 되고, 하트 모양을, 나는 소통하는데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하트 모양을 하셔도 되고, 어쨌든 이 좀 큰 은박지를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저는 이거를 이게 통으로 작업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걸 반으로 접으려고 하거든요. 흰도화지, 은박지,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미리 받으셨던 그 어떤 재료가 됐던 지금까지 계속 많이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쓰고 싶은 자료, 어떤 재료가 됐든 다 꺼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 일단 은박지가 중요하고 이 흰도화지 드린 걸 저는 이렇게 반으로 접으려고 해요. 반으로 접어서 한쪽에 저는 요술 거울을 할 거기 때문에 소통의 요술 거울처럼 한쪽을 이렇게 은박지로 꾸밀 거고요. 이게 접히면 이쪽 면이 여기 살짝 비치는, 우리가 소통을 하면서 서로를 바라보고 비슷한 통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지만 그래도 역시 서로 다른 존재라는 이런 존중, 이런 것. 그리고 아까 뭐 우리 얘기 나왔던 것처럼 소통하는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서로의 경계를 지키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경계를 의미하는 그런 걸로 딱 반을 접어서 좀 경계도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해주셨던 것처럼 제가 하는 건 그냥 참고일 뿐이고 여러분 마음대로 원하시는 대로 작업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이쪽 좀 작은 면에 은박지를 붙여줄 건데 지금 은박지가 좀 더 크죠. 그래서 은박지를 여전히 저는 가위를 쓰지 않고 그냥 대강 손으로 잘라서 이렇게 내면을 전부 약간 다른 모습으로 작업을 할게요. 반듯하지 않게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테두리가 반듯하지 않게 좀 뾰족하기도 하고 툭툭 어디선가 띄어낸 것 같은 이런 모습의 거울을 저는 붙여주려고 해요. 왜냐면 왜 이렇게 제가 이걸 했냐면 소통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 사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딱 재단한 모양 그대로 진행되면 너무 좋겠죠. 저 사람하고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이런 뭐 저 사람하고 가까워진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과 어떤 성과를 낸다든지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소통 과정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을 표현을 저는 해줘 봤어요. 그래서 아주 내 마음먹은 대로 반드시 잘 되지만은 않는 그런 것이 소통이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저는 여러분의 생각은 당연히 저하고 전혀 다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어줬을 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이렇게 비치는 걸 저는 하고 싶어서 이 하얀 빈면 이쪽을 또 소통하고 관련된 걸로 채워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소통하면 떠오르는 게 또 아무래도 연결 이런 부분이 있겠죠. 서로 연결됐다는 또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또 소통일 거고 소통이 잘 되면 또 연결감을 또 서로 없었던 연결감도 가지게 될 것이고 색깔을 저는 오늘은 이 라인 클레이 저희 드렸던 이 철사 줄처럼 생긴 이 클레이 있잖아요. 이걸 붙여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요새 자꾸 분홍색을 사용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역시 소통을 할 거면 좀 예쁜 게 서로 예쁘다고 생각되는 색깔로 하려고 해요. 서로 예쁜 말 하고 상처 주지 않고 또 그런데 사실 이게 말이 쉽지 내가 의도했건 안 했건 또 뭐 소통을 하다 보면 즐거울 때도 있지만 또 상처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땐 또 빨리 금방 또 회복하는 그런 우리가 좀 됐으면 좋겠어서 이왕이면 예쁘고 좀 생기 있는 색깔로 꾸며보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이걸 휘었는지 전혀 아무 생각 없이 지금 휘었거든요. 그런데 휘면서 갑자기 떠올랐어요. 제 이름이 조수미잖아요. 제가 제 소개를 했었나요? 지금까지? 7회차 되면서까지 제 이름 얘기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소프라노 조수미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기억하기 쉬우시죠? 갑자기 이게 지읒자처럼 좀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 성을 붙여보려고 해요. 아주 길게
나라는 존재를 제 성으로 좀 상징을 해봤고요. 이거는 지금 보신 것처럼 제가 계획을 했던 건 아니고 처음엔 그냥 연결을 하려고 이 클레이를 선택을 했는데 붙이다 보니까 또 떠올랐어요. 저라는 사람을 내 존재를 잘 비춰주고 서로 비슷하면서도 또 각각의 존재끼리 만나서 소통하는 그런 과정을, 나를 또 잘 알아야 남하고 소통을 잘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의미로도 거울과 나 자신을 표현하는 걸로 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성씨를 그래서 이렇게 했거든요. 저라고 생각하고 조우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또 너무 허전하잖아요. 이왕이면 또 이걸 나라고 생각하니까 여기를 그래도 조금 더 예쁘게 꾸며주고 싶어요. 그래서 하늘색으로, 하늘색, 연두색, 그리고 예쁜 오렌지색, 이렇게 세 가지 색을 선택을 했고요. 이걸로 저를 상징하는 이 성씨 주변에 예쁜 꽃을 그려주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 오렌지색으로 꽃을 그리고 있습니다. 꽃 두 송이를 제 성 옆에 그렸고요. 그리고 꽃의 줄기도 그려줬어요. 잎사귀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꽃의 뿌리는 제 이 이름 성씨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렸습니다. 저한테서 피어난 꽃이네요. 이 꽃이 우리가 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왕이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런 좀 아름다운 꽃 같은 예쁜 말, 좋은 느낌, 서로의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이제 이런 소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작업을 하면서 또 들었어요. 그리고 하늘색도 골라왔으니까 하늘색으로도 뭔가 하고 싶은데요. 하늘색으로는 내리는 비를 표현해 볼게요. 이게 비일 수도 있고 누군가 물 주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꽃이 피려면 우리가 또 물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촉촉하게 꽃을 피우는 이런 물을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눈물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근데 소통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잘 하려고 해도 때로는 또 눈물을 흘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런 과정에 필요한 것들이라고 한번 의미를 부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요술거울에 이렇게 지금 반 정도 약간 접어보니까 지금 비치는 거 보이시나요? 이 은박지에 제가 작업한 저를 상징하는 이쪽 꾸민 게 여기 이렇게 살짝 비치잖아요. 이것처럼 소통을 우리가 하면 서로 공감해주고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공통점도 찾을 수 있게 되고 소통이 잘 되고 공감이 잘 될수록 우리가 서로 가깝다고 생각을 하지만 딱 펼쳐보면 거울이고 다른 존재라는 것, 이 경계선은 잘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것, 이런 오늘 이야기 나왔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오늘 표현 작업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작업을 하시면서 지금 제가 작업하면서도 자꾸 처음에 의도했던 거와는 달리 또 뭔가 떠올랐던 것처럼 여러분도 작업을 하시면서 자꾸 떠오르는 그런 생각이나 감정이 있으면 그게 무엇인지 흘러버리지 말고 한 번씩 더 깊게 생각해 보시면서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작업은 이렇게 저는 소통의 요술거울, 저 자신을 잘 비춰주고 이왕이면 사람들하고 좀 아름다운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은 작업까지 완성했습니다. 여러분도 작업하셔서 저희한테 또 보내주시면 다른 분들하고 여러분 작업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